여기 지금 보면 패스가 사실은 이 사진에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만든 패스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패스를 수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펜툴에는 이 펜툴을 꾹 눌러주면은 펜툴에 패스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주거나 이제 컨버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뭐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제 뭐 요거 컨버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곡선이죠? 근데 컨버팅을 눌러주면은 직선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바꿔주는데 반대로 나는 이거를 곡선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라인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다시 또 곡선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 있는 라인을 좀 수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펜툴, 패스를 선택해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하얀색 패스는 이제 수정해줄 수가 있어서 바탕 클릭했다가 내가 이 하얀색 패스를 클릭해주면 이 패스만 내가 따로 이렇게 수정해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더 오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두 칸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걸로 할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요 하얀색 패스는 패스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펜툴 모양을 했는데요. 그럼 요 패스는 삭제를 하고요. 내가 지금 새로 만든 패스가 들어갔고요. 눈금자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기에서 표시에서 격자를 클릭해서 없애주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패스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가 남아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거 펜툴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색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테두리도 내가 작업할 수가 있는데, 테두리가 지금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획 이름, 여기 앞에 클릭해주면은 단색으로도 할 수 있고, 테두리를, 그리고 두께를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테두리의 두께를. 그래서 요거 응용하는 것은요, 네, 뒤에도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저장해 줄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로 일단 저는 JPG로 하고요. 자, 요 챕터는 12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제 요 챕터는 계속 이 패스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아, 자, 9-2번 갖고 와 볼까요? 지금 아까 제가 느낌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있죠?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잎이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레것이 꺼낸 거 있잖아요. 레것이 기본 모양 클릭해 보면은 기본 모양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거를 어 마치 그 왜 도로 표지판에 보면 뭐 걷는 것도 있고 뭐 보행자 뭐 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나? 기호 볼까요? 기호에 보면은 뭐 장애인도 있고 이런 거 있죠? 만약 얘가 예를 들어 장애인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현재 내가 이제 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색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건 패스이기 때문에 이 패스 자체는 지금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든지 내가 컨트롤 T 눌러서 투시 같은 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이 투시를 왜곡으로 해서 약간 기울어진 느낌으로 투시를 잡아볼게요. 다 됐으면 컨트롤 T 눌러가지고 크기를 얘는 늘려도요. 크기를 늘려도 지금 이게 패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요. 벡터 방식의 점과 배제 곡선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요. 엔터 해서 투시에 맞게끔 작업해주면 되겠죠. 음.
패스에 대한 선택은 여기 지금 보면은 패스 선택 도구로 해주면은 선택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 선택 툴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한 부분을 또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모양 요것도 보면은 다 펜툴로 만들어진 도형들이고요. 아까 만든 그 느낌표 있잖아요. 그거 내가 새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여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보면은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비행기로도 해보고 뭐 둘이 걷는 것도 해보고 다 해주는데 중요한 건 투지를 맞게끔 보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세요. 자, 요것도 다른 이름 저장해서 실습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JPG로. 자, 요거는 12-1번으로 저장을 해두고요. 뭐 어렵지 않아서 지금 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다 이해는 돼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좀 빠르긴 한데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 듣고 있지요? 자, 지금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다 도형 레이어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도형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용자 정의 도구에서 요거 지금 문양들은 문양에 있겠지, 문양. 여기 보면은 문양이 어디 있나? 문양. 장식, 장식에 있네요. 여기 지금 이런 문양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두 번째 거는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또 여기 어딘가에 문양 비슷한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 가정할게요. 여기는 지금 보면요. 내가 도형 툴을, 모양 툴을 클릭을 해주면 위에 옵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양, 칠, 획.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칠을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색을 다시 보정해서 색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그리고 난 테두리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획도 나는 획도 그라디언트로 해볼까? 라고 하면은 이 테두리 획도 그라디언트로 해주는데 해줄 때는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테두리 획을 뭐 그라디언트로 해줄지 아니면 나는 단색으로 할 건데 뭐 화이트로 할 건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 획도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이걸 도트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이렇게 도트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는요. 한번 자유롭게 테두리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테두리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고요. 해주고 항상 작업하려면 두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두께 조정해주고요. 여기도 보면은 나는 뭐 이런 점선으로 해줄 거다. 뭐 컬러는 좀 밝은 색으로 해주고 싶다. 내가 클릭해서 골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 테두리나 이런 설정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도록 하세요. 저와 똑같지 않게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만약에 테두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두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두께가 있어야지만 색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패턴을 넣을 수도 있어요. 패턴. 패턴은 뭐 기본도 있고 내가 만든 패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해줄 거고요.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주면 이 패스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여주고 결과 나와 있는 것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만의 컬러와 테두리와 뭐 안에 면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주고 도형 툴 클릭해줘야지만 안에 있는 컬러에 대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컬러 골라주는 게 참 어렵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 둘게요. 자, 4번 저장해서 JPG로 시스 폴더에 12-2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도형 툴은 내가 언제든지 안에 색, 테두리, 테두리 두께, 선의 모양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와인잔이 있는데, 여러분들 와인잔, 와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이렇게 뭔가 예쁘게 세팅된 거를 여자들이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와인잔이 얇으면 얇을수록 가격이 높아요.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입에 닿는 느낌은 너무 좋지만, 단점이 있죠. 잘 깨진다는 단점. 그래서 저도 참 와인잔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깨져가지고, 세트 중에 짝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와인잔은 라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선택을 와인잔만 해서 이제 색을 따로 별도로 바꿔주고 싶은데요. 어떤 느낌으로 해주고 싶냐면 자, 지금 보면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블렌딩 모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보면은 이제 연상이 돼야 돼. 아, 이거 색을 넣어주고 여기 있는 이제 표준에 있는 모드를 혼합 모드로 해줬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제 먼저 해주려면은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잔만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펜툴로 추출을 했었어요. 펜툴로. 지금이야 작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펜툴로 라인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 작업할 때는 대신 이제 모양을 패스로만 해줘야 되거든요. 패스로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불편하죠, 많이. 근데 지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먼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먼저 해줄게요. 근데 이 빠른 선택 도구는 이렇게 색상차가 큰 거는 잘 되지만 색상차가 작은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스크도 활용해주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줬는데 이게 또 뭐가 있느냐. 지금 만든 이 영역을요, 펜툴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레이어 옆에 패스라는 팔레트가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어, 다른 필요 없는 거는 닫아서 일단 레이어만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레이어 옆에 보면은 패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있는 이 점선을요. 패스로 클릭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선이 펜툴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펜툴에 마이너스 툴로 수정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보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 라인을 보정해 주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마스크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펜툴로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런 거는 패스를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서, 자, 플러스 펜 툴로 추가해서 추가된 펜 툴을 수정해 줄게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대략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줬으면은, 자, 수정이 됐으면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지금 있는 이 패스를요, 패스를 다시 점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점선으로. 자, 이제 그러면, 자, 레이어 볼게요, 레이어. 자, 레이어에서 저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이 레이어에다가 색을 칠해 볼게요. 색은 뭘로 칠할 거냐면은 그라디언트 툴 활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컬러로 색을 칠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칠을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영역을 반전시켜서 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내가 칠해주고 싶은 컬러를 칠해서 뭐 위에서 아래로 해도 되고 옆에서 좌우로 해도 되고 다 끝났어요. 자, 이게 됐으면, 자, 이제 그 패스는요, 다른 데 클릭하면 패스가 안 보여져요. 이 패스 클릭하면 패스가 보이지만, 다른 데 클릭하면 패스가 안 보이고요. 자, 이 레이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던 여러 가지 내가 해주고 싶은 걸로 골라주면 돼요. 자, 밑에 배경도 색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걸로 골라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을 해주는데,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직접 그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에서 지금 만든 이 패스 있죠? 이 패스 자체를 점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는 다시 이거를 선택 영역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필요 없는 게 라인이 있어서, 이거 필요 없거든요? 어? 아이고, 이렇게 돼 있네.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꼭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저장을 해둘게요. 저게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나는 선택을 꼭 저거 안 하고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뭐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활용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선택 영역을 언제든지 패스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점선으로 만들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컨트롤 D. 네, 받아줄게요. 원본이 있으면 그 안에 패스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활용해 줄 수가 있지요. 자, 요거는 우리 타이포 이제 배웠는데, 글자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우리 예제를 볼까요? 자, 우리 예제에서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처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적어주세요. 뭐, 내가 가고 싶은 뭐 어디, 음, 여행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우유니 사막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미디어에서 많이 또 나오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우유니 사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요번에 새로 산 차의 컬러가 우유니 화이트인데, 음, 항상 글자는 절대 굴림체 쓰지 말라고 했죠. 음,
앞에 T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글자를 써주고, 그러면 이제 위에 폰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한글은 한글 폰트, 영문은 영문 폰트 사용해주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겠죠. 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면 또 어떤 그런 또 서정적인 느낌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냥 고딕으로 해줄게요. 고딕으로. 자,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뭐 글자는 위에 보면은 이 글자 팔레트가 있어서 글자 사이에 자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비가 잘 안 맞아가지고 너비도 제가 조정을 해볼까요? 90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효과 중에서 보면은 경사와 엠보스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펙트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필로우, 음, 쿠션 엠보스로 해주면 쿠션 엠보스는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안에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주고 깊이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텍스처를 넣어주고 싶으면 뭐 넣을 수도 있어요. 텍스처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불투명도를 0으로 잡아주면 다 투명하게 되는데 불투명도 말고 밑에 있는 7이 있어요. 7. 7은요. 7을 내가 조정을 해주면 그 안에 채워진 색은 투명하게 되고 효과만 그대로 남거든요. 그럼 마치 지금 이렇게 해준 것처럼 나무에다가 요런 지금 경사와 엠보스는 남아있고 글자는 지워졌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입체감 있는 약간 움푹 파여진 듯한 이런 느낌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가고 싶은 곳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행하고 싶은 위치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요거 4번 저장할게요. 자, 요거 4번 저장해서 저장을 해두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에 대한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지만 지금처럼 효과만 남기고 색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입혀준 것 같은 효과도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이왕이면 폰트를 두께감이 좀 있는 걸 사용을 해야지만 요 안에 뭔가 이렇게 뭐 움푹 들어간다던가 이런 이펙트를 좀 볼 수가 있죠. 글자가 너무 얇으면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없어서 두께감이 좀 있는 고딕 종류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자 툴에 대한 거 연결해서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가 있고요. 세로 글자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인데 마스크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선택해주고 내가 글자를 이렇게 가로로 할게요. 클릭해주면은 마스크처럼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타임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글자 크기는 되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크게 했고, 아까 제가 이거 지금 글자가 이거 50으로 돼 있어갖고 좁네. 이것도 그냥 100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폰트를 영문이니까 영문 폰트를 할 건데, 영문 중에 세리프가 있는 거 중에서 기본 영문 폰트 중에 타임 뉴 로만이라는 폰트가 있거든요. 기본 폰트죠. 자,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해서 이동 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글자가 아니고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면 봐봐요. 이동 도구를 해주면 이게 지금 잘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저는 이동 툴로 해야지만 이동 영역이 이렇게 이동으로 지금 바뀌어지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점선으로 된 거를 이동 툴로 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잘려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선택된 영역을요. 선택된 영역. 이 부분이 일단 위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역만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 영역만큼 지금 내가 복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다가 컨트롤 I 누르면 색 반전되는 거 알고 있죠? 다시 컨트롤 I 누르면 색 반전되고 컨트롤 U 눌러서 내가 뭐 색조를 다른 걸로 바꿔보거나 채도를 높여주거나 밝기를 밝게 해주면 그 색만큼 지금 영역이 잡혀졌기 때문에 요런 특수한 요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영역만큼의 글자에다가 제가 테두리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획 효과 넣어서 이 획은 바깥쪽에 일단 가게 했는데 이 획의 컬러를 여러분들이 내가 블랙으로 해주고 싶으면 블랙으로 하는 거고 화이트로 하고 싶으면 화이트로 하는 거고요. 됐으면 안쪽에 있는 그 내부 그림자 있죠? 내부 그림자를 해서 안에 그림자까지 작업을 한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영역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영역을 쓰고 싶으면 그냥 글자만 쓰고요. 선택된 영역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자, 이 앞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영역이 잡혀져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영역 잡는 거는 글자 써준 다음에 작업을 해도 됐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뭐 그렇게 이 점선에 있는 마스크 글자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토샵에는 어, 글자를 쓰지 않고 영역만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영역으로 잡아서 배경을 복제해서 이런 효과들을 넣어줬어요. 자,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여러분들은 그 메뉴에 아마 4번 저장이 있을 거예요. 저랑 버전이 약간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 5번으로 저장해서 저장해 둘게요. 자, 이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카센터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 카센터에 대해서 글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으면요. 이 글자를요. 여기 벽에 맞춰서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 쓴 다음에 앞에 T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여기 위에 보면 왜곡 잡는 게 있거든요. 워프툴이라고 해서 이 뒤틀어진 텍스트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꼴이긴 한데 부채꼴을 세로로 할 거고 부채꼴의 세로를 반대로 해주면은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세로에 대한 왜곡 뭐 이런 것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상황에 맞는 걸로 글자를 왜곡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곡하는 기능에 대한 거 설명해 주는 거고 나머지 내가 더 써주고 싶은 거 뭐 디테일링 샵 해가지고 뭐 무슨 어떤 뭐 요즘 뭐 광택 작업도 해주고 뭐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작업 많이 해주잖아요. 뭐 유리막 코팅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이 부가티 베이론 이 차는 합성이 된 차고요.
그림자가 있고 컬러를 넣어줬는데 어쨌든 다 이런 게 다 합성이 되어 있는 파일들이어가지고 네, 글자에 대한 왜곡은 여러분 한번 해보고요. 좀 더 쉽게 하는 글자 왜곡을 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그때 했던 것처럼 제가 커피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글자를 좀 이렇게 둘려줄 거라서 폰트를 두께감이 있는 영문 폰트로 바꿔줄 건데 영문 폰트 중에서 두께감이 있는 것 중에서 뭐 예쁘진 않지만 임팩트라는 폰트가 있어요. 임팩트란 폰트는 이렇게 길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컵의 모양에 맞게끔 아, 왜곡을 줘볼게요. 자, 왜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곡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부채꼴로 줄 건데 부채꼴을 약간 반대로 주겠다. 반대로 줬는데 저는 요거를 좁힐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로 왜곡을 잡아주면 되겠죠. 세로 왜곡을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여기다가 테두리를 넣어줄 거다. 획, 이 획은 뭐 컬러를 뭐 유사한 거에서 좀 어두운 걸로 잡아주겠다. 테두리의 두께는 뭐 한 10으로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말고 난 더 어떤 브랜드 로고를 넣어주고 싶으면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5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글자에 대한 거 해볼 건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패스가 있어요, 패스. 패스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패스가 연결돼 있는데, 패스 위에다가 글자를 넣어줄 건데, 글자를 흰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타입 툴로 이 글자는 글자가 작아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로 해주고, 자,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있을 때하고 테두리 위에 올라갈 때랑 달라요. 테두리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테두리 위에 내가 뭔가 글자를 막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안 올라갔는데, 자, 테두리 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 위에 얹혀서 내가 이 위에다가 글자를 써주면 글자가 이 테두리 패스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금 글자 쓴 거는요. 바탕에 클릭해보면은 패스가 안 보이고 글자만 보여요. 이런 거는 글자가 좀 작아야 더 이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느낌들은 글자가 조금 더 어, 이렇게 세리프가 있는 게 좀 더 예쁘고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내가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 만든 이후에 글자를 얹혀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패스를 이런 라인 위에다가 해주고 싶다. 글자를. 그 패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Alt키 누르고 패스를 먼저 만들어서 나는 이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보겠다. 라고 하면요. 패스 만들어 준 다음에 내가 이 패스 위에다가 얹혀서 글자를 해주면 돼요. 작업 패스한 게 있으면 펜툴로 작업 패스 위에다가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글자를 다 썼으면 글자는요,
이동 툴 눌러가지고 위치 잡아주거나 배경 눌러주면은 어, 글자만 보여요. 패스는 안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넘어가는데 다음 거는 저장해 주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패스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의자 모양으로 지금 패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텍스트라고 이미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게 의자잖아요. 의자. 그래서 이 한글 문서에는 그런 의자나 건축에 관련한 이 뭐 내용으로 지금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미리 있어요. 네, 글자가 한글 문서에 가득 있지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건축이라던가 인테리어, 뭐 공업,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눌러주고요. 자, 요 작업은 해줄 때, 자, 글자가 일단 흰색이고요. 글자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뭐, 타임뉴 로만으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음, 두께감이 있는 거보다는 얇은 거로 해주면 좋은데, 자,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을 때, 테두리 위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안에다 할 거야, 안에다가.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서 지금 복사한 글자를 넣어줄 건데, 자, 중요한 건, 자, 이 글자를요, 자, 레이어에서 T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전체 드래그가 돼요. 그러면 글자 사이의 간격은 제가 0으로 잡을 거고요. 글자 사이의 줄 간격은 좀 좁게 잡아줄게요. 그래야지 더 꽉 차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요, 단락에서 양쪽 정렬로 해줘야지만 이 모양이 유지가 잘 돼요. 다 됐으면 이동 툴 눌러가지고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픽 스타일로 이런 문단을 만들어 뒀는데요. 이런 장르를 우리가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이름 저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낼 건데 작업해 줄 거는 몇 개, 몇 개만 해볼게요. 저장해주고. 자, 내일 여러분들은 실습을요. 요 지금 글자 있던 거 한번 해보고 와인잔 있죠, 와인잔. 자, 자동차, 시계, 그리고 와인잔, 그 다음에 표시판.